김서중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딸이 관계적응기 나이 때 필요한 도움을 못 받고 자아형성기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심리 문제가 생기는지와 사춘기와 겹쳤을 때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사춘기는 무엇인지, 왜 오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김서중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딸이 관계적응기 나이 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건 뭔 얘기냐면 딸이 관계적응기 때 도움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중에서 좋은 관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도 딸이 관계적응기 때 필요한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관계, 딸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와 좋은 관계, 저 사람은 나와 나쁜 관계, 저 사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관계에 관련되는 걸 해석하는 능력,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관계적응기입니다. 누가 좋냐 나쁘냐는 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적응기를 지나서 자아 형성을 해갈 때는 좋은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 나쁜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하는 양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걸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자아 형성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심리 문제가 오나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나쁜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라고 착각하게 되거나 또는 좋은 인간관계를 나쁜 인간관계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심리가 그런 형태로 관계가 적응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생각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긋나지 좋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관계적응기 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아 형성기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사춘기하고 겹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춘기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심리가 안정되면 사춘기 겪지 않습니다. 사춘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관계적응기를 지나서 자아를 형성해 가는데, 즉 생각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강요를 해요. 엄마가,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자꾸 나를 강요를 합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없는 걸 만들 때는. 계속 합리적이질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참는 아이가 있고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걸 마치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상하게 자꾸 엇나가거든요. 엇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생각한 것에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는 왜 생기냐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아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유입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리가 안정되면 사춘기는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일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변에서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들이 됐던 강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강요를 하니까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춘기거든요. 요즘 흔히 말로 중2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춘기가 점점 내려가겠죠. 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이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돼도 사춘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사춘기가 겹쳐져서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우선은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 스스로가, 아이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납득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를. 그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누가? 가장 좋은 건 부모님이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 엄마가 해주는 것이. 그래서 마더 테라피의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의 양육법인데 이 양육법에 관계적응기 때의 양육법과 그 다음에 자아 형성기 때의 양육법, 심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관계적응기 때의 문제, 그 다음에 또는 자아 형성기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엄마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놨고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아이들에게 사춘기든 문제점이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 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김서중님께서는 도와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다면은 마더테라피 온라인 과정을 하던가, 물론 유료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과정에 온라인 마더테라피 과정을 하거나 또는 무료로 하고 싶으면 단체를 통해 가지고 함께 20명 이상이면 되니까 무료로 신청을 하게 되면 마더테라피 내용을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면 사춘기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사춘기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자아 형성기 때 문제 생기고 또는 심리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해서 김서중님께서는 이제 의구심 생기는 의구심이 아니라 사춘기 자녀에 관련되는 부분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심리가 안정이 되면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나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을 만들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긋나야 될 이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서 김서중님께서도 마더테라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문이